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중구씨의 회계세무 학습 가이드 네 번째 시간이죠. 앞에 세 번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나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자격증 보여드렸고요, 합격률이나 수요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과목들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부를 시작합니다. 자, 2부니까 제가 분위기도 바꾸기 위해서 일단 와이셔츠를 바꿨고요, 넥타이도 바꿨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자료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아마 이건 누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이거죠. 가장 먼저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어디까지냐,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사적으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가장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이 공부 왜 하시나요? 어려운데 이거 왜 하시나요? 꼭 물어봐요. 근데 정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로요. 지금 시간만 많으면 할 게 정말 많은데요. 저는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의별 게 많은데 일단 크게 나눴을 때 그걸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사례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업 또는 지금 있는 직장이 어떤 불안감 또는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려고 할 때, 이게 가장 주요 목표일 때, 이때는 당장 많이 알려져 있고 써먹기 좋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가 될 거예요. 전산세무회계, 아무래도 회계세무 자격증 중에는 대표죠. 일단 취업성이 좀 뛰어나고요. 또 세무회계, 세무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회계관리는 좀 덩치가 있는 것, 즉 스펙이 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볼 거죠. ERP 정보관리에서도 기업에서 아직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업이나 이직에는 일단 가장 적합한 자격증으로 보여져요. 두 번째는요, 이미 취업을 했어요. 실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실무 능력을 빨리 적응하고 좀 더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할 때는, 물론 이것까지 다 실무에 쓰이는 거니까 당연하고요. 전산회계 부정사나 기업 세무 실무, 요것도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산세무회계라는 한국 세무사의 시험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K랩. 그런데 전산회계 부정사나 기업 세무 실무는요, 프로그램이 더존 I 플러스예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땐 이래요. 2%, 2%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90%에서 95%가 같아요. 다만 아직은 회계나 세무를 전체로 보는 눈이 아직 부족하신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걸로 느낀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한글이나 워드나 그게 그거죠. 모닝이나 마트지나 그게 그거죠. 사실은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다른 걸로 보인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 시중에는 이게 더 많이 깔려 있어요.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에 이게 더 많이 깔려 있어요. 이 KC랩은 국가 공인자격증이고 많이 알렸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이 KC랩 자체 프로그램은 깔려 있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가서 당장 많이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잘 하시는 분은 이거 적응하는데 금방이에요.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존 I 플러스가 많이 깔려있긴 해요. 얼마나 똑같을 정도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더존 I 플러스를 만든 핵심 실준이 만든 게 이거예요. 약간의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결국 이거 만들었어요. 핵심 실준이.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당장에 딱 현장에 갔을 때 보이는 건 이거보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 능력 향상에다가 이걸 끼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거 하는 거 금방 적응하고요, 이거 할 때는 금방 적응해요. 예를 들어서 모닝 운전하는 사람이 마트 운전 못하겠어요? 마트 운전하는 사람이 모닝 운전 못하겠어요? 다 그거지.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글 잘하는 사람들 워드도 금방 칠 거 아니에요. 워드 잘하는 사람 금방 칠 거고. 약간의 차이지만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현장 나가서 여러분이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분해 준 거예요. 이건 좀 더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것들, 이건 좀 덜 보는 것들이니까 다 같이 포함하셔도 돼요. 실무 내용은 다 도움이 됩니다. 특히는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특히 학생분들, 지금 전공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좀 더 내가 길게 보고 좀 더 긴 플랜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요거 두 개가 가장 좋아요. 정말 실력을 쌓기에는. 물론 회계관리는 당연히 재경관리사 포함입니다. 당연히 재경관리사 포함이에요. 이거는 실력 자체를 쌓기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아요.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세무회계 1급. 크게 나눠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직이 목표일 때는 이런 것들이 낫고, 실무력 향상을 위해서는 요걸 다 물론이고 I 플러스를 쓰는 요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강의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바탕이 없을 때는 하나만화인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또는 이론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무 강의하는 건 실무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앞서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가장 큰 틀을 잡으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직까지 수요가 이쪽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쪽도 수요가 꽤 되고요. 또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히 어릴 때, 젊을 때 시간 있으면 이쪽을 공부를 깊게 해둬라.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투자 대비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없죠. 최소의 투자로는 최소의 효과만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최대의 투자를 했을 때 최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취업이 급하신 분들이나 당장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 학생이시거나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젊으신 분들은 좀 길게 보고 조금 무릎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쪽 취업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대비할 땐 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분명히 미래의 실력이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요 말씀을 드릴 때 좀 가슴 아프긴 한데, 본인의 스펙 있죠. 전 이런 걸 주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현실이 그러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스펙이 좀 괜찮으신 분들,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거죠. 예를 들면 경상계열 전공하신 분, 대표적으로 경영, 회계, 그 다음에 뭐 경제, 무역 또는 이런 하여간 경상계열 쪽, 그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경영하고 회계 쪽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경제학 또는 무역학 뭐 이런 쪽, 요런 쪽의 전공자 또 그에 걸맞게 어학이나 학점도 좀 따라주고, 요 정도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그때는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나아요.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아직 좀 미래 불확실하긴 하지만 IFRS 관리사 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RP 정보관리사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해두면 도움이 될 거고요. 스펙이 좀 될 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은 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 스펙이 좋은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스펙이 좋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 잘 받고 뭐 공부해서 한 경우도 많지만, 저희 만나는 다수의 분들은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 큰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못 갖춘 분들이 많아요. 비전공자이거나 설령 전공을 했더라도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뭐 지방에 좀 알려지지 않는 대학을 나왔다든가, 또는 거기서도 학점이나 어학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요인들이 불리할 때는 사실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회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견기업 이상 같은 것은 절대 자격증만 가지고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불리한데, 기본적으로 스펙 있는 분들, 상경계열에 학점 좀 되고 어학점 되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과감하게 두드려서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 두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드렸다 안 되면 높이 낮추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큰 기업일수록 미래도 밝고 아무래도 대우도 좋죠. 그래서 스펙이 좀 되는 경우는 이쪽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스펙이 불리한 경우, 이쪽은요, 물론 스펙이 불리하면 아무래도 출발선은 뒤질 수밖에 없어요. 냉정한 현실이죠. 스펙이 좋아서 큰 기업 간 사람은 당장 일이 편하죠. 대우도 좋죠. 근데 스펙이 부족해서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노력하면 앞서갈 수도 있어요. 왜? 전문 분야니까. 물론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걸 추월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분들은 출발선에서 뛰는데, 예를 들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은 10km나 20km 앞에서 뛰는 거,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똑같이 뛰면 이 사람이 더 먼저 골이 나겠죠. 하지만 이 사람 뛰는 속도보다 좀 더 노력을 하면 앞설 수 있는 게 전문 분야예요. 비전문 분야는 이게 힘들어요.
이 갭을 줄이기가. 근데 전문 분야는 3년, 5년 열심히 노력하면 이쪽 계통만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명확히 구분되는 분야도 참 드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학이 좋아서 국문학이 좋아서 국문학 공부하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그쪽으로 쭉 가시면 좋겠으나 아닐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턴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해보니까 회계할 만해요. 열심히 하는데 비전공자는 아무래도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쪽 계통에서 시작을 해서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1강 때. 이쪽은 분명히 타 분야보다 취업 수요가 많은 수요인 건 분명해요. 단 이쪽 계통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추월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기본 출발점은 이렇단 말이에요. 스펙이 좀 편한 경우는 회계관리, 재경과서 포함한 거, 또는 IFRS 관리사. 이게 훨씬 유리하고요. 스펙이 불리하다. 어차피 수익이 불리해서 큰 기업에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걸 따가지고 작은 기업을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회계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왕이면 회계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기업으로. 그냥 가서 명색이 경리라고 해놓고 뭐 차 타라, 뭐 세차해라, 뭐 심부름해라, 이런 거는 실력이 안 되니까 작더라도 회계부서가 독립되는 곳이 여러분 실력 키우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 곳은. 여하튼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뭐 한탄하시거나 뭐 화내시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회계가 재미없었는데, 딴 게도 재밌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내 길이 아니다 생각했던가, 또는 어릴 때는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어떤 것 때문에 갔는데 또 그쪽으로 취업이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인정해야 한다고요. 인정을 하면 계획 세기가 쉬워요. 인정이 안 될 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딱 자기 상황 보시고요. 요쪽은 주로 중견기업 이상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돼요.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도 이게 안 떨어지면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시면 요쪽에서 빨리 시작을 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실력 키우시면 돼요. 세무회계사무소나 세무회계법인에서 한 어느 정도 실력 잘 쌓아가지고 기업을 턴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출발점은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할 거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쪽을 바라보셔야 한다. 되셨죠? 자, 이거는요 2013년까지 뭐 딴 자격증은 정부는 안 주니까 할 수 없고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의 누적 합격자 수예요.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총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얼마인가? 물론 이 중에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되겠죠. 먼저 전산세무회계 1급은 2013년까지 3,408명이 땄어요. 이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게 거의 15년? 14, 15년 된 거니까 글쎄요. 전산세무회계 1급은 아직 많지는 않죠. 전산세무회계 2급은 68,390명이 땄어요. 현재까지. 전산회계 1급은요 172,260명이 땄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20대 중반 넘었다 가정하고요. 20대 초반은 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전산회계 2급만 있어도 취업할 수 있어요. 어리니까. 기업에서 어리니까 이제 가르친다 생각하고 쓸 수도 있죠. 또 20대 한 초중반만 돼도 전산회계 1급까지도 버텨요. 전산회계 1급인데 회계 1급. 이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취업은 나이에 따라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 지나서 고나이 때 이상부터는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세무 2급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취업의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 2급은 68,390명 여태까지 땄어요. 쭉. 물론 이 중에서는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는 더 높은 걸 따서 딴 거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선생님,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무 경력이 없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이죠.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건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 희한하게 다 자기 나이 많대요.
제가 볼 때는 안 많은데 자기는 다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현재까지 기본 베이스를 여기쯤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산세무 2급.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랑 얼굴을 보고 계시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 뭐 이래서 나이가 좀 많다. 30대 뭐 중반이다. 또는 나는 이쪽 같은 거 한 번도 실무경험이 딱 하나도 없다. 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서 취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떤 불리함이 있을 때, 나는 비전공자인데요. 이런 불리함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가 기본 베이스니까 노력을 해서 그보다 좀 더 높게 평가받는 이런 자격증을 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게 경쟁력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왕이면 좀 더 어린 친구를 선택하는 게 일반 논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앞으로 가르칠 시간도 많고 다루기도 편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인데 아무래도 좀 이쪽에 좀 어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요걸 채울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그건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귀한 자격증, 이거 좀 더 높은 단계 자격증, 좀 더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걸 따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취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걸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서운하실 수는 있겠으나,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요. 그냥 자꾸 실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계획과 플랜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결국 여러분들 인생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속상하시더라도, 저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본인 생각할 때 취업 경기에서 나오는 스펙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 가정을 하시면, 좀 더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자격증, 좀 더 높은 자격증 따는 게 1순위예요. 그리고도 취업이 좀 어려우면 들어갈 때 눈높이 낮춰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눈높이 낮춰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쪽은 실력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키울 수 있어요. 대우는 키울 수 있어요.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누적 학생들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만큼 보고 있는 거다. 사실 기업에게는 분석해놨지만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지만 전산세무에게나 세무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가능하면 창작은 좀 어색해서 못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나 지금 사례를 드릴 때도 대부분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직접.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2002년도니까. 제가 강의하는 수업 교실에, 제가 그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웬 덩치가 저보다 머리 하나 가까이 크시고요. 옆으로도 거의 저보다 이만큼 크신 의리하는 거구가 한 분 오셨어요. 게다가 얼굴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흉악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남자분이신데 덩치도 이만하죠. 얼굴도 흉악해요. 전 처음에 동네 불량배가 온 줄 알았어요. 가끔 그래서 돈 들어온 불량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삭 긴장했는데 이 사람이 앉는 것도 등치가 그런지 덜퍼덕 앉아요. 그것도 아주 딱 다리 뻗은 자세로. 그래서 전 처음에 진짜 불량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말고요. 세무회계 1급 과정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없었거든요. 그때 강의실도 부족하고 강사도 부족해서 그때는 세무회계 2급까지만 딱 강의할 때였어요. 전산세무회계하고. 근데 이분이 물어보길래 죄송한데 저희는 그건 없다고, 강의실 부족해서 했더니 그래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죄송하지만 안 바쁘시면 앉으시라고. 그래서 차 하나 타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남자분이 이쪽까지 깊이 공부는 흔치 않은데 왜 갑자기 이쪽 공부를 하시려고 하나요? 딱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낮 시간이고 한가했으니까. 모 직업 전문 학교에서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대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으나 예전에는 직업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교육비 대줘가면서 공부시키니까 6개월 동안 공부해도 이런 자격증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국가에서 돈 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산세무 2급하고 세무회계급을 땄대요. 그래서 취업을 봤는데, 면접을 봤는데 10번 이상 떨어졌답니다. 몇 번인지 정확히 아니라 10번 이상 떨어졌대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수긍이 갔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일단 이 무섭게 생긴 사람을, 그때 그 당시 그분 나이가 37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37이라는 남자를, 더구나 이쪽 계통은 여성의 인력도 더 많은데 37살 된 남자를, 이쪽에 실무 경력 하나도 없는 남자를, 37 먹도록 남들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남자를 채용할 리가 있겠냐는 거죠. 저 같아도 채용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쪽에 관심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그 면접을 본 세무사가 쫓아나왔더래요. 쫓아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대충 뭐 토시야 틀릴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당신 같은 경우를, 뭐 당신하고 안 했겠죠. 당신 같은 경우를 그렇게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여자들도 많은데, 당신은 나이도 많고 실무 경력도 없고 또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을 똑같은 경우라면 누가 이 사람을 쓰겠느냐. 당신이 만약에 정말 이쪽을 관심 갖고 취업을 할 거라고 하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세무회계 1급을 딴 다음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세무사분이 누군지는 모르나 정말 현명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무 1급을 땄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죠. 지금은 세무사람에서도 취업을 보장 못하는 시대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당연히 세무 1급을 따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겠죠. 이거 없는 것보다는 있겠죠. 이쪽은 현장에서 인정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정을 하고 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그때 강의실도 부족했고 강사님도 부족해서 강의는 못 해드렸지만, 그때 제가 수긍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채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쪽 계통은 남자분들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 보고 겁먹으면 어떡해요. 등치는 이만하지, 얼굴은 형상붙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잘하면 안에서 일을 되거든요. 여하튼 제가 그래서 이걸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지금 채용시장에서 다른 경쟁하는 친구들보다 뭔가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전산세무 2급 이상의 자격증, 전산세무 1급이든 아니면 세무회계 2급 1급이든 또는 회계 관련한 재형관리사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딸 준비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더 경쟁력의 레벨을 맞춰간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요. 이쪽 계통은 나이 먹었다고 취업 못하는 건 없어요. 단 이건 인정하셔야 되겠죠. 나이가 많으면 어린 친구보다 기회가 적기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10번 면접 봐서 만약에 채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20분 30분 볼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채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는 게 어린 친구들 테니까. 대신에 제 경험상 나이 먹었다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38세 주부, 40세 주부까지 직접 취업을 시켜봐서 알아요. 물론 오래 기다리셨어요. 당연히 저도 안 반가워하니까. 하지만 눈높이 낮추고 취업해서 실력 늘면 월급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38세 주부, 40세 주부 취업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8세, 40세 누구나 취업합니다. 이건 허위예요. 과정 광고란 말이에요. 정말 고생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고생스러우니까 기다리는 게. 근데 결국 취업시킨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런 게 불리하시면 눈높이 좀 낮추셔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으면 38세, 40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자기 실무 경력만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간다 싶단 말이에요. 없을 때 취업시켜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신 눈높이 좀 낮추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요수도 잘 받으시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남들보다 불리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취업문은 계속 두드리면서 공부만 하고 언제까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계속 보시되, 면접을 보시되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 와중에 공부를 더 하셔서 남들이 잘 어려워서 못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네 라는 걸 인정할 거 아니겠냐고요. 이해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시죠? 누적학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쪽으로 갈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는요,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한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는 특히나, 회계나 세무는 단계 학습이에요. 철저한 단계 학습이에요. 그래서 앞 단계를 무시하면 뒷 단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근데 건너뛰고 하신 분하고 차분히 하신 분을 제가 통계를 내보면 차분히 하신 분이 훨씬 빨라요. 실제로. 왜? 하위 단계를 건너뛰신 분들 올라가서 후달리니까, 저 표현이 나왔네요. 좀 힘드니까 자꾸 시험 떨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차근차근 가시는 분들은 일단 덜 힘들고 떨어지는 횟수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하급 단계 무시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위 단계 건너뛰지 말고 단계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실력도 쌓고 자격증도 빨리 취득하고 또 실무에 가서 적응도 빠를 수밖에 없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위 단계는 건너뛰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한다?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요.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때는 재무회계를 이만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새로운 과목이 원가액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부가세 기초까지 배워야 돼요.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냐면요. 만약에 전산회계 2급을 충실히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들은 재무회계 살짝 덧붙이고 요것만 새로 배우면 돼요. 근데 곧바로 전산회계 1급 올라가면 이 공부 다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 2급을 해요. 여기까지 잘 돼 있다고 하면, 잘 돼 있다고 하면 세무회계가 늘어나는 건 딱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 거기다가 원가 했던 거 그대로 조금만 늘어나고요.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부가세는 기초를 배웠으니까 좀 더 깊게 배우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건 선세 기초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늘려나가면 덜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곧바로 전세무 2급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희한하게 학생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들과 달라.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포기해요. 힘드니까. 여기까지가 돼 있으면 전산세무 1급도요. 재무회계 조금만 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원가액에 원래 했던 거니까 조금만 더. 표준원가 정도 하나만 더 붙이면 되고요. 부가세 이미 배웠던 거니까 거의 다 똑같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셈이죠. 그리고 소득세 했던 거 하시고 법인세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려가면 두렵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산세무 1급이 그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끔찍한 합격률이 나오는 이유가 세무 1급 올라오기 전에 여길 다 대충 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다. 그 세무 1급 가서 시간은 90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보세요. 재무에게 다시 다 해야 되죠. 원가에게 다시 다 해야 되죠. 대충 하고 올라왔으니까. 부가세 다시 다 해야 되죠. 소득세 다시 다 해야죠. 이거를 90시간에 어떻게 하냐고요. 실무도 절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1급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거든요. 1급 중에서는. 근데 다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가능하면 궁극적으로는 단계를 생략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잘 덜 떨어져요. 그냥 막 대충 넘어간 사람들이 3번 떨어지고 1번 떨어지고요. 4번 떨어지고 2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이만큼 해두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복습하면서 이만큼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돼 있다고 치면 세무회계만 예를 들면 전세무 2급 할 때는 큰 차이 없어요. 저도 회계 1급책, 세무 1급책 다 쓰지만 책의 내용의 90%가 같아요. 문제만 달라요. 문제만. 왜? 지금은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이 레벨이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90%가 같아요. 정말로. 책을 제가 쓰니까 알아요. 똑같이 쓴다니까요. 대신에 기출 문제는 좀 난이도가 다르죠. 그러면 회계 1급을 충실한 친구들은 세무 2급이 의외로 편안하거든요. 여기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복습하는 셈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까지 충실하게 해놨으면 재무회계는 달라지는 거 거의 없어요. 원가에게도 표준원가라는 거 딱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나머지는 복습하면서 표준원가를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 당장은 늦어보일지 모르지만 안 늦어요. 더 빨라요. 더 빠르고 실력도 월등해지고요. 정말 이해하시죠? 참 근데 마음들이 급하세요. 이거 건너뛰고 곧바로 들어가서 막 고생하시고 막 모르니까 막 힘들어하시고 짜증내시고 참 이거 교육 시간도 별로 안 길거든요. 저는 좀 아쉬워요. 특히나 이 전산세무에게는 늘어난 이 범위가 되게 좁아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요만큼씩밖에 안 돼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저는 전산회계 세무 2급 범위가 제가 책 쓰는 건 거의 90%에서 95% 같아요. 문제는 다르지만. 왜? 지금 전산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은 거의 레벨이 같아졌거든요. 범위가. 레벨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1년에 평균 300명의 학생을 봐요. 방송대 학생들 빼고 이 자격증 계통에서만 300명의 학생들을 봐요. 그럼 저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빠르다니까요. 결국은. 남들 떨어지는 것보다 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덜 포기한단 말이죠. 덜 힘드니까. 근데 막 건너뛰면 일단 힘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늦겠다는 거죠. 보세요. 세무회계는요. 똑같아요. 세무회계는 일단 재무회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요. 세무회계 3급에서 법인세 부가세 특례제한법을 기초를 닦는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2급에 가면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자세히 배우고 요거 하나 늘어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세계 3급 무시하고 2급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이만큼을 한꺼번에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만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전업 학생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인 경우. 학생도 학교 다니잖아요. 대부분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부서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걸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건 경험상 그렇다니까요. 이걸 한꺼번에 그냥 팍 해가지고 합격했다 치더라도 여기 가서 또 피볼 거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요거 공부 착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시간도 훨씬 짧게 걸리고요. 실질적으로 실력도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잘 돼 있으면, 이것까지만 돼 있으면 세무회계 1급은 오히려 붙일 게 적어요.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요거 포기해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사실은요. 학교는 지장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단지 차이는 뭐다? 세무회계 1급은 주관식이니까 여기는 문제가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핵심 부분이 아주 깊게 나와요. 깊게. 세무회계 2급은 오히려 넓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세무회계 2급이 더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워낙 지엽적인 게 막 나오니까. 그럼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으면 여긴 주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덜 걸린다니까요. 오히려. 맞죠? 됐죠? 그래서 아까 회계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관리는요. 회계관리 2급에서 회계원리를 배워요. 근데 회계관리 1급의 재무회계가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걸 안 하고 이걸 가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경우는 들으면 아는 것 같죠. 돌아서는 몰라요. 그게 그 이유예요. 요게 많이 돼 있다고 하면 요거 50%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50%만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대략. 그리고 세무회계 기초니까 요거는 좀 쉽거든요.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재무관리사 하면 요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 제 카페에 그런 얘기 많이 올라요. 저 회계관리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재무관리사 곧바로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을 했거나 따서 공부한 경험이 있겠지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거 끝낸 사람이 어떻게 곧바로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의껏 조언을 해주는 건 맞는데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자기는 재무관리사 일주일 만에 붙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회계학 4년 전공한 사람이면 경영학과 이미 4년 나온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붙을 수 있죠. 그거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평균치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평균치랑. 제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공하지 않고 이미 공부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요거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시고요. 요거 복습하면서 새로운 거 좀 더 익히시고 재무관리사에서 나머지 요만큼만 채우시는 게 가장 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적고 실제로 머리도 오래 남고 실력도 좋아지고 이게 훨씬 현명하다니까요. 요게 되어 있으면 요만큼만 채우면 되는 거지만 아예 안 했으면 이만큼 한꺼번에 채워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만약에 재무관리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재무관리 요만큼만 채워오면 되는데 제가 재무관리사 강의 회계관리 재무관리사 책 만들어 보면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의 회계관리 1급이 50% 60% 차지해요. 똑같은 내용이. 그걸 알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또는 의욕을 갖고 해도 모르는 게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자기 목이 지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회계는 도저히 내가 할 길이 아닌가 봐 이러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평균 한 300명을 만났으니까 방송 작성들 빼고 이렇게 온라인 빼고 그러면 제가 못돼서 한 3,000명 이상 학생들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고 뭐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하면서 데이터를 뽑거든요. 이게 훨씬 현명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전산 세무회계를 공부할 때 특히 전산 세무회계가 특히나 심해요. 차근차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전산 세무회계는.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해두시면 전산 세무 1급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밟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라니까 전산 세무 1급은. 자, 됐죠? 회계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하시라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하고 와서 복습하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들 느낌이 올 때 그때는 빨리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한단 말이죠. 지금 알면 더 좋겠지만 뭐 나중에라도 혹 와닿을 때 그때라도 이거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생각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로 하는 게 회계학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거까지는 정리를 하고 다음을 볼게요. 이걸 끊기가 좀 애매해서요. 이번 시간은 좀 많이 시간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끊기가 좀 애매했어요. 죄송하고요. 자, 재경 분야의 올바른 학습 순서. 결국은 자격증 종류는 많지만 회계는 하나고 세무도 하나예요. 재무회계는 똑같은 재무회계고 원가에 똑같은 원가회계고 부가세 똑같은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추천할 게 아니고요. 그 회계와 세무의 본질적인 실력, 확실한 실력을 키워놓으면 다른 자격증들은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해요.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무관리사 본다. 한 2, 3년 훑어보면 바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할 분들이 아니면 좀 특히나 학생분들은 길게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그 회계나 세무를 공부하지 마시고 회계나 세무를 튼튼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자격증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출제 경영 파악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통과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목표가 뒤에 한번 다 정리를 하겠지만 목표가 실무형 자격증의 1급 레벨까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전산운용사 이런 1급 단계까지는 갈 욕심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게 제가 볼 때 최선이고요. 이게 차선이에요. 이게 가장 좋아요. 일단 이론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요. 기초회계, 자격증으로 말하면 회계관리 2급쯤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나 세무기초, 회계관리 1급쯤 돼요.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공부하고, 그리고 전산 공부하면 전산 시험 떨어질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러면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라면, 어떤 거든지 1급 단계까지 갈 거라면 이 과정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싫고, 그냥 베이스 정도인, 그 이전에요. 이게 목표인데 제가 차선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차선 써놓은 이유가. 이거는 계속 앞에서 계속 이론 공부만 해야 되는 거죠. 1번, 2번, 3, 4번, 4번이 계속 이론이니까. 그러면 이 이론 공부할 때 웬만큼 끈기나 웬만큼 동기가 없는 분들은 지쳐요. 계속 머리를 이해하고 머리를 막 어지럽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강의들 대부분 제가 시험 본 거고 대부분 제가 다 가르쳐 본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죠. 그쪽으로는. 저는 또 강사로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싶어 해요. 저만큼 다양한 사람들 상대로 강의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재직자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대학생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보시는 어르신들도 해봤고 고등학생 수업도 해봤고 다 해봤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세터민 수업도 해봤어요. 경찰분들 상대로 수업을 해봤어요. 저는. 물론 저는 똑같은 기회가 생기면 전 다양한 수업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연기자들이 다양한 연기를 해봐야 연기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연기가 늘듯이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소통하는 법을 빨리빨리 배운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터민 수업할 때도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분들 거칠다. 근데 저는 지금도 사이 좋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데요. 꼭 어떤 때 되면 가장 많이 연락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문자로라도. 잘 계시죠? 건강하십시오. 가장 정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겪으면서 다양한 학습법을 익히게 되고 또 소통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한테 제가 북한 막 소식도 듣고 탈출할 때 목숨 건 얘기도 듣고 이래서 사람을 이해해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만 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니까 웬만큼의 강한 의지가 아니면 처음에 이론 공부하고 끝에 가서 전산하는 걸 못 버텨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처음에 전산부터 시작하면 전산은 이론이 적고 막 전산을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지쳐요. 그래서 조금씩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있으면, 다져져 있으면 요런 거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요거만 보여드리다가 몇 년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정말 좋긴 한데 웬만큼 강한 의지 가지고는 못 버티니까 이거 가지고는. 못 버티니까 제가 현실에서 봤던 먼저 전산회계 공부를 하고 세무 1급까지 그리고 세무 1급 들어가기 전에 기본이 좀 쌓였으니까 이론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세무 1급을 들어가면 세무 1급은 뭐 4번씩 5번씩 떨어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가장 최선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요거는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해요. 아주 회계가 재밌거나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기본 베이스가 세무 2급까지니까 현재 경리사원이 여기까지 따서 취업하시고 계속해서 이쪽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차선책으로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라면 나야. 이런 사람은 이것도 괜찮아. 이게 효과적이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들어해요.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단 어떤 식으로 선택하든 간에 1급 단계까지 가려면 꾸준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1급은 괜히 1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냥 난 1급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특정 자격증, 특정 급수, 뭐 2급이면 2급까지만 딸 거야. 그러면 이 순서예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세무 2급, 전세무 1급. 이 순서예요. 물론 전세무 1급 하기 전에 세무회계를 하는 2급까지 공부하더라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관리 2급, 회관리 1급, 재무관리사. 세무회계는 반드시 재무회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림 나왔었죠? 세무회계 3급, 세무회계 2급, 세무회계 1급. 전산회계 검사는 3급, 2급, 1급. 이 순서가 일단 가장 좋다고 봐요. 물론 전세무 1급 하기 전에는 세무회계 2급 정도 공부하면 더없이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냥 나는 회계 1급까지만 딸 거야. 아니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세무 2급까지만 딸 거야. 이건 괜찮아요.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요게 좀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거기도 하고 이번 시간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요거를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했는데 뭐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40분 찍은 것 같은데 차라리 20분씩 두 번에 찍을 걸 하는 뭐 후회는 되지만 좀 끊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첫째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내가 지금 이거를 왜 공부해서 뭘 할 건지, 실력을 쌓을 건지, 취직을 할 건지,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능력을 키울 건지 딱 정해서 결정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됐죠? 두 번째는 반드시 학습은 단계적인 학습이 효율적이다. 당장 보기에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통계를 내보면 그쪽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학습을 차근차근 하시라. 가능한 과정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의는 홍보 동영상이 아니에요. 광고 동영상이 아니라고요. 뭐 학원이나 어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냈을 때, 과정을 생략했을 때하고 이어갔을 때는 평균적으로 과정을 차근차근 했을 때가 빠르고 또 실력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계별 학습을 해봐. 단계별 학습. 됐고요. 세 번째는요. 자격증들의 올바른 학습 순서. 최선과 차선을 다 보여드렸죠. 1급까지 갈 때는 최선과 차선. 그냥 1까지 안 가고 그냥 2급이나 세계 1까지 갈 거면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 보여드렸어요.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 요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것 같아서 요걸 제가 딴 강의로 찍으려고 앞에를 좀 길게 찍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요. 주요 자격증별 특성과 시험 대비 방법. 요것만 묶어서 한 강을 찍을 거예요. 전산세무회계, 회계관리, 세무회계. 일단 다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잖아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자격증 3가지만 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됐죠? 그럼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요 자격증별 특성하고 그거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얼굴을 마주고 있으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좀 어떻게 할만해요? 궁금한 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안 보이니까 뭐 마음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에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자격증 특성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